그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부터 참석하신 분들은 오프닝 세션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뭐 인공지능 이야기도 나오고 KPI도 나오고 이런 디지털 변화의 시대에 있어서 뭐 디지털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HRD에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큰 주제를 다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프랙티스를 소개해드리면서 또 이렇게 아담한 강의장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마 저도 현장의 실무자고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하는데 혹시라도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이해해 주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그 교육학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포스코 건설하고 합병된 포스코 엔지니어링의 교육 담당자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포스코 인재창조하는 그룹 연수원에 파견 근무를 갔었고요. 그리고 또 기회가 돼서 또 같은 철강 쪽의 현대제철 쪽으로 가서 또 교육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좋은 기회가 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다시 이직을 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약 한 15년 정도 제가 필드에서 교육 업무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지금도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못하는 게 많고 또 궁금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동료 선후배님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 소개에 앞서서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해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뒤에 소개되는 저희 주재원 교육이라든지 현지인 교육이라든지 다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설계된 교육들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만 본다라고 하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희 회사가 그 미생의 모태가 되는 회사입니다. 한 10년 전에 있었던 드라마인데 아직도 저희가 울겨먹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는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종합무역상사라고 하지 않고요. 종합사업회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저희가 잘 하고 있는 모사로부터 철강들을 공급받아서 글로벌리하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코어를 저희 자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또 저희가 이거를 글로벌리하게 투자를 해서 멕시코, 중국 그리고 헝가리에 저희가 이제 공장들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식량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저희가 그 서울의 면적의 절반만한 농장을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팜오일을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자발전소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저희 청라 쪽에 LNG 복합발전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발전소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대표적인 사업이 또 미얀마에 저희가 이제 가스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탐사를 했고요. 그리고 탐사해서 개발하고 생산을 해서 지금 거의 전략을 중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약 한 30년 동안 저희가 계속 공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굉장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 저희 주재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지금 약 한 매출은 33조 원,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정도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균형감 있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약 한 1,8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본사에 글로벌 네트워크는 42개 국가에 102개의 법인과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재원들은 266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주재원 교육을 매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재원 부임 프로세스를 보면 저희는 100% 공모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재원 포스트가 나오게 되면 상반기에 주재원 포스트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본인의 적성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아이템들을
그 생각을 해서 상반기에 사내 공모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류 심사 그리고 면접의 결과를 통해서 7월에서 8월 사이에 선발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 직원들을 주재원 부임 후보자라고 칭하고 있고요. 실제로 발령은 12월에 되고 12월에 정기 발령으로 해서 직원들이 쭉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가는 주재원들이 있으면 들어오는 주재원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나가는 주재원은 주재원 교육을 하고 들어오시는 주재원 대상으로는 기임자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재원들은 어떻게 하냐? 저희가 이제 미리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관부서 순환 근무를 돌립니다. 약 한 4개월 동안 본인이 해당 주재국에 나가서 해야 할 아이템이라든지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유관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서들을 딱 선정해가지고 저희 쪽에 넘겨드리면 저희 쪽에서 이제 일정 어레인지를 해서 그쪽 부서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순환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OJT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재원 부임 후보자 교육을 4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최근 주재원 교육은 지난주 월요일에 시작해서 오늘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재원 교육도 있었고 그 다음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가 외국어 지원을 해주는데 이 외국어는 영어 1어 중국어를 제외한 언어입니다. 저희는 주재원 교육을 할 때 주재원 선발을 할 때 이미 영어가 된 친구들을 선발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어,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주권 영어권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어도 할 줄 아는 친구들이 뽑히고요. 그 다음에 1어도 할 줄 아는 분들이 뽑힙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외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인도를 가시는 분은 인디아를 하겠다는 분도 계실 거고 태국어 이런 현지어들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희망자를 쭉 받아가지고 3개월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60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업체는 저희가 다 연결을 해드리고요. 본인이 영어 수업을 60시간을 진행을 하고 나중에 OPI 시험을 응시를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등급들을 다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등급을 취득하면은 오케이고요. 취득하지 못하면 50%의 교육비를 이제 환수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재원 교육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제가 이제 자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다 적어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전체 집합교육이 이렇게 있으면요. 주재원 공통 역량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 경영 현황이라든지 향후 성장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조직 같은 경우는 KPI나 성과 평가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럼 그런 조직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내부회계, 윤리경영 다양한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에 특화된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리더십 쪽에 저희가 한 절반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문화 다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더십, 그 다음에 해외 주재원 관련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리더십 쪽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주재원으로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보통 대리 조금 한 3, 4년 차 또는 보통 과장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차장 일부 가는데 이 친구들이 해외로 가게 되면 법인지사의 지사장이나 법인장, 그러니까 지사장 정도, 법인장 정도 아니면은 시니어급으로 가게 돼요. 거의 관리자급으로 가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리더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본사에서는 실무자였어요, 애들이. 근데 현장에 가게 되면 글로벌한 그 다양한 직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관리자급으로 승격돼서 가는 형태라서 리더십의 이슈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리더십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DEI 교육을 추가를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감사가 이제 법인지사들 감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법인장, 지사장, 리더급 대상으로 해서 매년 리더십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에 투고 들어온 내용들도 있고 리더십 평가 내용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보면 그런 관리자로 나와가지고 리더십 발휘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소음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한국인 리더가 잘못해버리면 조직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재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도 별도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주재원이 나가게 되면 4년을 저희가 텀을 주거든요. 그러면 4년 동안 나가게 되면 보통 다 가족들이 같이 따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에 대한 케어도 저희가 충분히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제일 많이
고민스러워하는 게 자녀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주 문제거든요. 근데 보통 직원들 교육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배우자들이 준비하고 해야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회사에서 케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배우자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뒤에 뭐 저희 그 주재원 교육대에 대한 주요 과목과 모듈인데 이걸 다 설명하기보다는 보시면은 뭐 여기 리더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리더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다양성 쪽으로 해서 리더십이고요. 이것도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모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현지 관리자로서 회사 본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쭉 모듈로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되게 다 중요한 내용들 같지만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거더라고요. 보상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처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돼요. 회사에서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가족 방문 어떻게 하는지 막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보다 이 시간은 저희가 특별하게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충분하게 Q&A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임 주재원입니다. 기임 주재원은 저희가 길게 하지는 않고요. 하루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으로 주재원을 선발을 하고 있고 12월달에 주재원들이 쭉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약 한 달 정도의 저희가 인수인계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월달부터 2월달까지 해서 이제 기임 주재원들이 쭉 들어오게 되고요. 근데 기임자들은 그러니까 주재원도 선발되신 분이 가는 분들은 어떤 대충 뭐 유사한 기간 동안 쭉 나가거든요. 근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간이 대중이 없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번에 모아가지고 교육하기가 시기가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임 주재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일정 인원이 모이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한 2번 아니면 3번 정도 하고 있는데 하루 정도로 잡아가지고요. 회사 4년 동안 본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회사의 전략 방안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에 알려주는 시간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적응 차원에서 이건 저희 이제 사원이 만들어가지고 했던 모듈인데 필요한 정보지만 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회사 적응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깨알 같은 이제 업무 노하우나 회사 이용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알려주는 그런 모듈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현재인 교육 체계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직급이 나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원들이 과장, 차장, 리더, 부장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고 P직군 체계를 씁니다. 그래서 P1, 2, 3, 뭐 사원이 P1, 대리가 P2 이런 식으로 가고요. 해외 현지인들은 저희는 GP라고 합니다. GP 1, 2, 3, 4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많은 지사 법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법인이라고 저희가 생산 기지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관리하는 주재원들은 법인 지사에 있는 주재원들, 그러니까 법인 지사에 있는 현채인들, 그리고 이제 투자 법인이라고 하는 공장에 있는 매니저급들 직원만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실제 현장에 있는 생산 라인이나 이런 쪽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GP1은 사원급이 될 거고요. 과장급 그리고 이제 부장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글로벌 뉴 인플로이 프로그램에서 신입사원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과장급 그리고 부장급 우수인재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글로벌 PAL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글로벌 탤런트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에서 전 계층 대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ATD나 지금 오늘의 컨퍼런스처럼 다양한 교육들을 쫙 펼쳐놓고 이제 글로벌리하게 직원들이 신청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이 좀 잘 만들어가지고 이거 조금 소개해드릴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교육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잡스쿨이라고 해서 마케팅 그리고 재무 그리고 디지털 이 3개의 과목들을 가지고 이제 직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요 GP3 그리고 GP1 그리고 글로벌 탤런트 교육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룹 교육, 포스코 인재창조라는 저희 연수원에서는 이쪽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 입사자 교육은 이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우리 국내 교육에서 하는 내용들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아뒀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교육들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 전략이나 그다음에 인사 정책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영어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다행히도 저희는 이제 인사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전략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영어를 하실 줄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영어로 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전략이나 정책, 그다음에 뭐 비전 관련해가지고 개인의 역량 개발 계획 수립하는 거, 그다음에 실무적인 것들, 또 문화 이런 데 내용들 주로 하고 있고요. 과장 승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과장부터는 조금 매니저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이제 리더십 교육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거의 이제 그룹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국 방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리더십이라든지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뭐 회사의 가치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포항 방문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엮여 있습니다. 이제 요거 글로벌 탤런트 디벨로프먼트 교육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아까 말했던 승진자 교육이라든지 직무 교육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VOC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글로벌 스태프들한테도 좀 다양한 교육들을 좀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과거에는 국내에 있는 직원들만 신경을 썼지 실제로 글로벌 스태프들은 그렇게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그 친구들도 나름대로 성장의 니즈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속감의 니즈라고 할까요? 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니즈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담당자가 이제 글로벌 스태프들한테 이제 설문을 쫙 돌려서요. 이제 일단은 뭐 자기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서치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쭉 나래비를 세운 다음에 글로벌리하게 이제 메일을 보내가지고 네가 듣고 싶거나 역량 개발에 필요한 교육들이 뭐니?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설문조사에 나오는 이제 도팅된 것들을 좀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인드 풀리스라든지 뭐 셀프 브랜딩, 뭐 협상,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이 쭉 나오는데 이게 교육이 지금 한 3년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매년 이제 설문을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런 것들 했어. 작년에 좋았던 것들 뭐야? 혹시 올해 또 조금 더 듣고 싶은 거 있니? 라고 하면서 조금씩 저희가 이제 디벨로핑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직무스쿨은 저희 그룹에서 하는 건데 이제 마케팅이나 재무회계 등 같은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스킬 향상이라고 해서 요즘 회사에서 이제 디지털 좀 많이 밀고 있거든요. 그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교육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인 교육 같은 경우는 이게 담당자가 좀 많이 공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배님 입장에서 밑에 직원을 이렇게 하는 걸 쭉 보면 일단은 시차가 일단 다른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하루에 교육을 2번은 합니다. 오후에 한 번 하고요, 새벽에 한 번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차를 고려해가지고 좀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2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더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PA이라고 해서 이제 우수 직원들을 좀 선발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보좌로 불러가지고 이제 뭐 제초서 견학이라든지 뭐 스틸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국어 도전 골든벨 뭐 핫플레이스 관광하는 건데 요거는 이쪽 내용이 거의 한 2분의 1이고요. 여기 한 또 2분의 1 그래가지고 이제 현직인 우수사원들한테 약간 포상의 개념 동기부여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죠. 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좀 이 정도까지로 하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하게 되면서 요거 내용 하기 전에 이제 글로벌
현지인들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제 현지인들이 어떤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현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하실지는 뭐 그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겠지만은 제가 보면 이게 어려운 게 그 우리나라를만 가지고 하면은 인사제도나 이런 것들은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나라가 다 다르고 노동법도 다르고 심지어는 뭐 그 돈의 가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봉 세팅도 표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리고 연봉 세팅은 다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런 것도 세팅들을 좀 이제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게 될 때 너무 표준화, 글로벌 표준화에 대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그 현장에 맞게 운영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겠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이거를 하면서 글로벌 교육과는 다르게 이제 올 한 해를 한번 좀 되돌아봤거든요. 제가 글로벌 교육은 이제 주재원 교육을 담당을 했는데 올해부터 좀 손을 뗐고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리더십 교육하고 임원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올해 회사에서 이제 가장 저희한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보면 되게 오래된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 하나만 DX만 조금 새로운 단어인 것 같고요. 여성 리더 육성에 대한 드라이브가 올해 갑자기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그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경우가 있고요. 이제 이게 여성 리더 육성이 섹슈얼리티한 부분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저거 이제 이걸 조금 스터디를 해보니까 그 DEI 다양성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다양성 안에 양성 평등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정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성평등까지도 좀 많이 연계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많이 변화되고 좋아지긴 했지만 근데 글로벌리한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양성평등이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디벨로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자들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제 해보니까 그 밑에 있는 MZ 세대들하고요, 위에 있는 세대들하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교육을 하다 보면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왜 직책자들만 리더십 교육하니? 뭐 직원들도 팔로워식 교육을 해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한테 맞추는 교육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어린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왜 저분들은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게 더 훨씬 효율적이고 굉장히 올바른 방법 같은데 저분들은 좀 꽉 막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그 간극들을 좁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솔루션이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법인 조직문화지원 이건 뭐냐면 올해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온 건 아닌데 그 저희 인도네시아에 이제 발전소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발전소에 이제 저희 주재원들이 일부 있고 현지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조금 조직문화 활동을 좀 뭐 워크숍 같은 걸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도 직무교육 하고 싶은데 직무교육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두 가지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팀장님이 같이 인도네시아에 날아가 가지고요 직접 이제 교육 체계를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만들고 그 다음에 워크숍도 이제 현지 저희 포스코하고 연결해가지고 화학 워크숍을 한 적도 있는데 이게 어떤 그 인사이트가 있는 거냐면 다양한 나라들의 그 현지인들이 아마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의 니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분명히 몇 개씩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곳 또는 두 곳이라도 그 해에 하나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HRD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엄청나게 밀 거거든요. 요즘 저희가 이제 마음챙김 명상을 굉장히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거 굉장히 좀 이게 뭐야 뭔가 지식 전달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앉아가지고 자는 게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니어급은 잘 모르겠는데요. 시니어급에 가서 요거를 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항상 뭔가 압박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핸드폰을 보고 항상 윗사람들의 심기와 그 다음에 윗사람들의 지시와 그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느라고 날카로워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잠깐 한두 시간 가서 그냥 온전히 세상과 단절을 시키는 것만 하나로도 굉장히 리프레시하는 기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도 한번 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시간에 주어진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